네, 안녕하세요. 케이커 권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V60 SD카드 6종의 비교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업무용으로는 V90짜리 소니 터프 SD카드를 많이 쓰는데 5년쯤 된 것 같거든요. 아직 한 번도 고장 안 나고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슬슬 5년쯤 됐으니까 다른 걸로 바꿔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V90짜리 SD카드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엄두가 안 나요. V90짜리 SD카드가 이제 프로페셔널들은 이제 쓸만하지만 용량 대비 가성비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는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드론이나 액션캠 같은 데는 마이크로 SD카드 쓰잖아요. 저는 그런 데는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 이걸 씁니다. 제가 이런 마이크로 SD카드는 항상 이 모델을 썼는데 크게 고민하지 않고 처음에 쓴 것들이 문제 없길래 계속 쓰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마이크로 SD카드를 엄청 많이 쓰는 편은 아니라 가지고 마이크로 SD카드를 추천드릴 만한 짬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도 근데 이 마이크로 SD카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V30짜리 SD카드도 많이 썼거든요. 그것도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V30짜리 SD카드는 저는 사용하지 않아요. 쓰기 속도가 느린 건 둘째 치고 읽기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인간적으로 백업할 때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는 분이 아니라면 저렴하기 때문에 쓸만하지만 저처럼 사진을 많이 찍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추천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라이트룸에 V30짜리 SD카드로 사진 찍고 읽고 오는데 정말 한 세월 걸려요. 그래서 제가 보통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SD카드가 V60짜리 SD카드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딱 1년 동안 요 5개의 브랜드 직접 구매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1년 동안 이게 혹시나 리뷰를 위해서 말할 거리가 생기면 좋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난다든가 뻑이 난다든가 이런 것들을 살짝 바라긴 했는데 1년 가지고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모두 안정성 같은 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 5종의 SD카드 그리고 나중에 추가한 요 호만 SD카드까지 6종의 SD카드가 성능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체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의 지난 1년간의 어떤 실험과 많은 테스트와 이런 것들이 결국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아무거나 사도 상관없음 이렇게 나가지고 기획한 컨텐츠가 장기 컨텐츠가 하나 망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제가 들인 돈이랑 노력이 조금 아까워가지고 정리했던 내용들을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 1년 동안 쓰다가 최근에 호만이라는 브랜드, 요것도 유튜브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까지 추가해가지고 6종의 V60 SD카드를 한번 비교해보게 됐습니다. 우선 6가지 SD카드에 표기된 스펙들,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 나오는 스펙들은 표와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대 읽기 쓰기 속도, 그리고 지속 읽기 쓰기 속도 이런 것들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상세 페이지에서 정리한 표만 보면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 TBW 수치를 제공하는 것은 노바칩스 하나뿐이더라고요. 노바칩스 같은 경우에는 600TBW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이게 256기가짜리니까 실제로 250기가 정도를 읽고 쓰고 한다고 봤을 때 메모리 카드를 완전히 쓰고 포맷하는 걸 한 2450번 이상 해야지 수명이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암만 요새 사진이건 영상이건 용량이 커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2450번이면 충분히 오래 쓴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5개의 카드들은 TBW 값을 제가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소니가 눈에 띄게 비싼 모습을 보여줬고요. 샌디스크랑 렉사, 호만 이렇게 3개는 좀 비슷하고 엔젤버드랑 노바칩스가 좀 저렴한 축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렉사 같은 경우에는 가끔 공동구매 할인 같은 걸 해요. 유튜버 분들이 하기도 하고 카페 같은 데서 하기도 하고, 이럴 때 구입을 하신다면 대략 11만 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벤트를 처음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깡으로 제 돈 주고 샀습니다. 아무튼 소니 터프의 경우에 비싼 이유가 내구성 때문이에요. 터프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구성을 굉장히 보강을 해놨어요. 실제로 SD카드를 봐도 다른 SD카드보다 마감이 상당히 좋고요. 몸체도 좀 두껍게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는 상당히 좋고 촉감도 좋은데 이 두꺼움 때문에 일부 카메라에서는 넣고 빼기가 빡빡한 경우도 좀 많고요. 그리고 일부 SD카드 케이스 같은 데서는 잘 안 끼워지고 빠지는 것도 쉽게 빠져버리는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상업 촬영을 할 때 소니 터프 SD카드를 정말 오래 사용하고 있긴 한데 뭐 사실 SD카드를 던지거나 밟거나 할 일도 잘 없고 이 내구성이라는 것이 SD카드의 사용에 큰 메리트가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비싼 만큼 뭐 좋긴 한데 그래도 좀 너무 비싸긴 하죠. 그리고 또 표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게 AS 정책인데 이 AS 기간이랑 AS의 범위 같은 것들이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브랜드들 6군데 전부 다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우선 공통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 직구로 구입을 하셨다거나 어떤 경로로든 정식 수입품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에서 AS는 좀 힘들다고 하고요. 물리적인 파손도 AS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더라고요. 물리적인 파손은 유상 AS가 가능한 곳도 있고 아예 AS가 안 되는 곳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구품이면 뭐 본사에 직접 연락을 하면 되려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국내에선 힘들고 물리적으로 파손이 됐다면 데이터만 어떻게든 건지시고 그냥 폐기하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파손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SD카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AS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AS가 가능한 조건과 정책이 조금씩 달라요. 우선 소니의 경우에는 홀로그램 스티커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소니는 홀로그램 스티커를 붙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있든 말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구입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영수증만 증빙이 되면 AS를 진행할 수 있고 AS를 보내서 문제가 파악되면 5년 동안 무상 AS든 교체든 가능하다고 해요.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쿨하더라고요. 무제한 보증이 가능한데 홀로그램 스티커가 있으면 무상으로 교체를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이 홀로그램 스티커는 제가 오래 쓰다 보면 은근히 잘 벗겨지거나 뭐 이렇게 닳아서 없어지거나 하는데 제 샌디스크 SD카드의 홀로그램 스티커도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샌디스크 SD카드를 구입하셨다면 AS를 위해서 홀로그램을 좀 소중히 보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렉사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 평생 보증이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전화를 해봤더니 샌디스크랑 완전 같은 정책이었어요. 물리적 파손만 아니라면 홀로그램 스티커만 붙어 있다는 전제하에 평생 보증이 가능하대요. 이 정도면 뭐 제한적이란 말 빼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샌디스크랑 같은 아주 좋은 AS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홀로그램 스티커가 쉽게 없어지니까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렉사에는 스티커가 잘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젤버드의 경우에는 정품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정품 등록, 시리얼 넘버로 정품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면은 AS 기간이 1년밖에 안 되고요. 정품 등록을 하면 3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꼭 정품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AS가 필요할 경우에도 이 정품 등록을 했다는 정품 등록 페이지의 화면 캡처본과 이걸 구입한 영수증도 같이 첨부를 해야지 AS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AS를 보내면 문제점이 있다는 전제하에 무상으로 AS가 가능하대요. 노바칩스는 뒷면에 QR코드가 있는데 QR코드를 찍으면 정품 등록을 할 수 있고요. 정품 등록을 하고 나면 3년 동안 AS가 가능하다고 해요. 이거는 심플하더라고요. 호만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넘버가 있으면은 정품 확인이 가능하고 확인이 가능하면 이제 AS 진행을 할 수 있대요. 이 시리얼 넘버 같은 경우에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안 지워지는 소재인지 모르겠는데 가끔가다 이런 것들이 잘 지워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쓴 지 오래 안 돼가지고 제 거는 굉장히 깨끗한데 시리얼 넘버도 사진 같은 거 찍어 놓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워져가지고 시리얼 넘버가 안 보이면 AS가 안 되는 건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이제 AS 정책들을 여쭤보니까 그래도 무제한 AS가 가능한 샌디스크랑 렉사가 AS 정책은 가장 좋아 보이긴 했고요. 그 방식, 그러니까 AS가 가능함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QR 코드로 정품 등록만 하면 AS 진행이 가능한 노바칩스 같은 경우가 가장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정품 등록 시스템으로 다 좀 바뀌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SD카드의 성능을 측정해 보기 위해서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우선 블랙매직 디스크 스피드 테스트 결과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M3 Max 맥북에 있는
SD카드 리더기에 직접 연결해서 10회 반복 테스트 진행했고요. 반복 테스트를 해봐도 모두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는 가장 빠른 결과값을 기입했다는 점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보면 엔젤버드가 가장 빠르긴 하지만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소니, 샌디스크, 엔젤버드, 노바칩스 이 네 가지는 읽기 쓰기 속도가 비슷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렉사의 경우에는 쓰기 속도는 빠른 편이었지만 읽기 속도가 좀 느린 모습이었고, 수상한 건 호만인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느린 속도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5기가짜리 파일을 읽고 쓰는 테스트인데, 다른 카드들은 5기가짜리 파일을 쓰는데 모두 한 30초 정도 걸린 반면 호만은 혼자서 1분 넘게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하지만 호만의 SD카드도 외부 SD카드 리더기를 활용할 때는 속도가 잘 나옵니다. 아래는 외장 SD카드 리더기를 활용했을 때의 결과예요. 테스트에 활용한 리더기는 소니, 샌디스크, 렉사 세 종류고요. 세 가지 모두 HS2를 지원하는 속도 잘 나오는 리더기입니다. 각각 리더기로 3회 반복 테스트한 다음에 가장 높은 결과값을 입력했어요. 참고로 이 세 가지 리더기 모두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2MB/s 이내로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리더기를 사용했을 때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쓰기 속도가 올라가고 읽기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데, 일반적인 리더기 활용은 읽기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리더기 같은 경우에는 맥북 리더기가 조금 더 성능이 좋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호만 SD카드 같은 경우에는 맥북에서는 속도가 잘 안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리더기를 써야 속도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M1 Max부터 계속해서 맥북을 써오고 있는데, 맥북을 쓰면서 이렇게 특정 SD카드나 특정 상황에서 속도가 안 나온다는 것을 느낀 적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맥북 SD카드 리더기를 활용했을 때 뭔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외부 리더기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은 더티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맥에서는 나레온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돼서 윈도우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더티 테스트라는 거는 이제 용량이 가득 찰 때까지 속도가 안 떨어지는지 테스트 해보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 카드마다 3회씩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20분 걸리니까 총 6시간에 걸쳐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수학은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카드가 속도 저하 없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진짜 오래 테스트했는데 좀 허무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발열에 따른 속도 저하 같은 것도 좀 볼 수 있는데 6시간 연속해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 가가지고는 리더기가 상당히 뜨거워졌고 SD카드도 꽤 뜨거운데 속도 저하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1년 동안 사용해본 V60 SD카드 5종과 한 3-4개월 정도 사용해본 1종 해가지고 총 6종류의 SD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SD카드도 은근히 뭘 사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디자인 같은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SD카드를 사신다거나 아니면 예전부터 써온 SD카드 그냥 깔맞춤해서 그대로 사신다거나 뭘 사도 큰 후회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OK컷 권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